안녕하세요. 그로우선입니다. 오늘은 심리치료와 상담의 이해에 대해서 저와 함께 두 장으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리치료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심리치료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심리적 문제나 장애를 지닌 사람을 돕는 전문적인 직업적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리치료와 상담은 도움을 주고받는 활동에서 일상적인 모든 대화를 지칭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심리치료의 경우에는 병원과 같은 임상 장면에서 심리장애나 정신질환을 지닌 사람들을 치료하는 활동입니다. 상담은 학교나 기업과 같은 비임상 장면에서 비교적 심각형이 경미한 심리적 문제나 적응 과제를 돕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심리치료와 상담에는 전문가 집단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정신의학, 사회복지학, 상담심리학, 임상심리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리치료와 상담에는 기본 요소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존재하게 되는데요. 내담자, 치료자, 그리고 이 둘 사이에 상호작용이 있습니다. 먼저 내담자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심리적 문제나 장애를 지니고 전문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내담자는 다양한 삶의 문제나 부적응 문제, 그리고 이상 행동, 정신장애 DSM-5에 이제 정의 되어 있는 이런 다양한 호소 문제들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때 치료 과정에서 심리치료 이론이 적용되게 되는데요. 이는 내담자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인 체계와 문제 해결을 위한 실제적인 방법을 제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심리치료자와 상담자입니다.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춘 전문가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심리치료자에게는 동기와 자질이 중요하게 되는데요. 동기에는 치료자가 되고자 하는 동기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의식적인 그리고 무의식적인 동기가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무의식적 동기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관음증적 동기, 마술사, 지배자, 구원자의 동기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관음증적 동기는 치료의 과정에서 타인이 은밀한 사생활을 훔쳐보고자 하는 그런 욕구를 의미합니다. 마술사적 동기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조종할 수 있는 그런 마술사적인 치료 능력을 얻고자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지배자의 동기는 내담자를 자신의 마음대로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를 의미하고요. 구원자의 동기는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빛을 제시함으로써 마치 구원자와 같은 역할을 하고자 하는 동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치료자의 무의식적인 동기는 잘 자각하고 통제할 때에 치료자의 건강한 동기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치료자의 자질 역시 중요한데요. 인간에 대한 애정과 고통에 대한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 통제 능력과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대인관계에 대한 예민성이 중요합니다. 보통 상 이상의 지능 수준과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지식, 그리고 무엇보다 도덕성과 윤리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심리치료자는 꾸준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데요. 전문적인 지식인 어떤 성격, 정신장애, 그리고 심리치료 이론 등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치료적 기술과 능력을 쌓기 위한 훈련 역시도 필요합니다. 정부 기관이나 학회, 전문가 단체에서 정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심리 치료자로서 무엇보다 윤리적인 문제가 또 치료의 과정에선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무엇보다 내담자의 안녕과 복지를 최우선 가치로 두어야 하는 것이 윤리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치료 과정의 유혹과 함정을 인식하고 전문가로서의 윤리적 지침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로서 자기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또 과학적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고자 하는 노력, 사회 윤리와 도덕적 기준을 존중하고 자신의 가치관을 인식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내담자와 이중관계, 친구나 동료, 친척, 가족 등의 이러한 이중관계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담자의 사생활과 비밀 유지를 보장하는 것에 대한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요소인 상호작용입니다.
심리치료는 치료자와 내담자의 만남에 의해서 시작이 됩니다. 이때부터 상호작용이 일어난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치료자와 내담자가 치료적 관계를 형성하고 치료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주로 언어를 매개로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때 심리치료의 목표는 세 가지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내담자가 호소하는 심리적 문제의 해결이나 증상을 완화하는 것. 두 번째는 내담자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돕는 적응 능력과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 세 번째는 내담자의 심리적 성장과 성숙을 높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심리 치료의 과정은 세 가지의 단계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초기 단계입니다. 초기 단계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치료자가 내담자의 문제를 이해하고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내담자와 치료자는 치료적 관계 형성을 하게 되고, 초기의 심리 치료 과정은 최초의 면접을 포함해서 3에서 4회기의 인내 회기를 의미합니다. 최초의 면접은 치료의 성공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초 면접에서는 내담자의 호소 문제나 증상을 탐색하고요. 치료에 대한 내담자의 기대도 탐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치료 관계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치료를 구조화하게 하게 되는데요. 이때 구조화할 때는 치료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치료 시간이나 치료의 기간, 그리고 치료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치료 과정에서의 규칙 등에 대해서 명료하게 구조화를 하게 됩니다. 중기의 단계는 치료 목표 달성을 위해서 치료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단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치료자와 내담자 사이에서 변화무쌍한 굉장히 많은 일들이 나타나는 단계이기도 한데요. 치료자의 입장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접근이 이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지막 종결의 단계입니다. 종결은 치료 목표의 상당 부분이 달성되어서 치료가 마무리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진행된 치료의 과정을 검토하고 치료 후에도 예상되는 내담자의 어려움이라든가 대처 방안에 대해서 이 시기에 논의하게 됩니다. 또한 내담자가 종결을 보다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심리치료와 상담 이론의 중요성입니다. 심리치료 이론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을 필요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내담자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내담자의 문제를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이 두 가지에 대한 대답과 방향을 제시하는 근거가 바로 심리치료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상담 심리를 공부하는 사람들로서 이런 심리치료의 이론에 대해서 준비하고 또 공부할 필요가 있겠네요. 심리치료 이론의 평가 기준은 5가지가 있습니다. 내담자의 심리적 문제와 그 치료 원리를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요. 가능한 한 적은 수의 명료한 개념으로 정교하게 설명하는 것이 좋은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학적인 연구 결과에 근거하고 치료 효과가 있는 것이 좋은 이론입니다. 마지막으로 최소한의 치료적 노력으로 최대한의 치료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경제적인 것이 좋은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심리 치료의 이론에 대해서 또 상담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았습니다. 심리 상담을 공부하시는 분들 모두 화이팅입니다.